그 외에 이제 제가 바쁜 달이 있다면 10월 중순부터 11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5월 달입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그 다음 연도 입시, 수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시 준비 자료를 좀 만들거든요. 밴드에도 공지했다시피, 지금 뭐 우주패스 2027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 판매를 시작했고요. 개별 판매로 이제 수시 검색기라는 것도 입시4달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뭐 지금 가채점, 실제점 예약을 받고 있고요. 지금 또 예약을 하셨는데 또 수능 성적이 나오면 또 좀 실망해서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또 다시 또 신청하셔도 또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정시는 카톡하고 전용 밴드로 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정시는 원서 접수하기 전날,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 요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세팅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모집 인원조차도 크리스마스 지나야지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패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용 영상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패스에는 현재 지금 8개의 영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있어봐.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수시 검색기 활용, 정시 수능에 의해 일반고, 자사고, 유불리 평가, 배치 판정기 이용법 등등 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쪽에는 11개가 들어와 있고요. 정시는 이제 지금은 11개가 들어와 있지만 아직 수능 시험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본 이후부터 좀 더 들어오는 영상이 이 진짜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주 패스는 1기는 지금 하고 2기는 내년도 2월 달에 하는데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먼저 시작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고 정시를 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수시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정시까지 좀 열려 있다. 그러면 이제 우주 패스 1기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처음 경험해 보게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 2026 정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좀 옆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입시 4달러에서 우주 패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7 입시 첫걸음부터 지금 블로그에도 글이 게재가 되고 있는데 모집패스는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저기 자료 원천 파일들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제공되고 있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입시 한 걸음씩이 어저께 교대까지 3개가 나갔는데, 오늘은 이제 교과, 정성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정성평가는 지금 15개 대학으로 놓고 보면 고성한, 경시, 건동, 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뭐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외대, 홍대 이런 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한 절반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서류평가가 20%였다가 2026부터는 서류평가가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뭐 설명회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차 지원, 문과생이 이과를 가거나 이과생이 문과를 올 때 막는 정도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균관 대학교는 정성평가를 20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교과 전형에서요.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한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재수생들도 들어오게 되면 이게 왜 2027부터 가능하냐 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절대평가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이제 2025부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 학생들도 이제 사실은 이 정성평가, 과목 선택, 세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학생들이니까 재수형을 허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정성평가 20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서도 정성평가가 10%씩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처럼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10%짜리는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가 들어와도 영향이 없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가 10%가 들어오면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으려면 한 30%는 돼야 되고 최소한 20%는 돼야 된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작년도에 정성 10%였는데 올해 정성 20% 됐거든요. 조금 영향을 주겠다는 거죠.
과목 선택은 최소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건국대학교는 2025년도에 정성평가 30% 할 때는 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2026년도에 이걸 30이라고 해도 시제 반영 비율이 한 10% 정도를 좀 축소를 시켰고, 2027년도에도 그 기조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국대학교는 서류평가 30%이기도 하지만 이 학교장 추천은 사실상 좀 학생부 종합전형 같아서 이 지금 대학들 중에서는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가 가장 강한 곳이 동국대학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가 좀 강한 편이죠. 올해 숙명여대가 최저를 폐지하고 정성평가 30을 넣습니다. 외고생들이 지원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는 교과 정성평가를 했을 때 그럼 실제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 떨어지고 불합격했던 사람이 붙는 경우가 얼마나 나오냐라는 것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도에 이제 자유전공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최초 합 기준은 20.8%고요. 최초 합 기준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경희대학교를 합격하지 않고 뭐 성서한 중을 합격할 사람들이 경희대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추합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충원 합격자를 포함한 전체 총을 봐야 되겠는데 또 최종 등록자로 하지 않고 충원 합격자를 포함한 합격자 전체를 기준으로 또 통계를 발표했어요. 참 묘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최종 등록자로 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변동률이 더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로 한 거 아니겠는가. 소위 말해서 좀 희석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전은 한 11% 정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음, 불합격하려고 했던 학생 중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전체 총 합격 인원에서 11%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인문은 7.4%, 인문이 교과 전형인데 정성평가가 들어와도 외고생이 들어오긴 등급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고, 자연은 11.8%, 의대가 22%예요. 의대는 최초 합격자 기준에서도 42%였는데, 전체 총도 22%, 2024년대도 19%예요. 그러면 의대는 정성평가하는 것 때문에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의대 약대 지원자들을 보면, 갖다가 고려해서 내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교과전형 정성평가에 대해서 아마 뭐 많은 학원들이 입시기관들이 시립대학교 늘어난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머지 8개 대학들 뭐 교과 내신만을 합격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할 텐데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영향력이 있는 곳은 철회평가 30 하는 곳이었는데 그거는 뭐 경희대학교, 건대, 동대, 숙대니까 조금 그렇죠? 경희대학교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염두를 둘 건 아니고요. 동국대학교는 원래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움직였다. 10과목만 다만 등급이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앞부분만 잘라서 조금 공개하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은 우주패스 가입자들. 그렇죠? 2027 우주패스 가입자들한테 하도록 하고요. 정시 쪽에서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서도 정시 영상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 가채점, 실제점 예약하신 분들한테 영상을 다 안 보내드렸어요. 어느 정도 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정시 쪽에 대한 영상들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